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항상 새롭게 발전하는 라디오 서울이 오늘부터 라디오 서울 TV를 개국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라디오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타운에서 제2원 비자 인턴들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유학생들과 제2원 비자 인턴 등 한국 청년들의 미주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개최하는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한 화재보험의 본인 부담금, 즉 디덕터블을 사전에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항상 새롭게 발전하는 라디오 서울이 오늘부터 라디오 서울 TV를 개국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라디오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서울 TV 서비스는 오늘부터 한국TV의 실시간 방송 채널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며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라디오 서울 TV 스튜디오에서 뉴스와 토크쇼, 연애, 오락, 이벤트, 프리미엄 비즈니스 인터뷰, 명사와의 만남, 연예인 인터뷰, 그리고 다큐멘터리 등 재미있는 컨텐츠를 생생하게 영상으로 서비스합니다. 라디오 서울 TV 서비스의 시청은 한국TV에서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고 한국TV의 tv한국.com, 유튜브로 방영돼 전미주 한인들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에게 방송됩니다. 라디오 서울 TV가 만들어가는 미주 한인들의 이야기와 컨텐츠는 미국 이민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앞장서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은 신문과 TV 그리고 라디오 서비스를 한국TV의 OTT, IPTV로 준비해 한인 고객과 기업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듣고 보는 라디오 서울 TV 개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121, 323-692-2061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한인타운에서는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비자 스폰서 업체인 ICC 등이 공동으로 제2원 비자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2원 비자 인턴들이 미주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주 내 취업으로 발생하는 세금 정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유익한 정보의 장이 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에 성공한 제2원 비자 혹은 F1 비자의 한국 청년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이 준비한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가 지난 1일 한인타운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K-무브 센터, 비자 스폰서 기관인 ICC, 잡코리아 USA 등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2원 비자 청년들을 중점으로 해외 취업 중의 유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제2원 비자 인턴 청년들은 세금 보고와 영구적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에 특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2원 생활하면서 일단 텍스 관련 설명이라고 들었고 그거랑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하고 더 오래 체류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사실 그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상 불확실해서 ICC는 대다수가 급여를 받는 제2원 비자 인턴들이 필수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민자로 분류되는 인턴들이 일반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2원 인턴들은 단기 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계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우리 터보텍스나 이런 걸로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은 터보텍스를 통해서 텍스 리턴 신청을 하는데 그 터보텍스로는 우리 그 제2원 인턴 분들은 non 레지던트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여기 미국의 정직원분들이 우리 인턴분들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해줄게요. 그래서 터보텍스에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민법 전문가는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 사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본국 거주 의무가 없으면 국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으로 돌아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장기 체류 신청을 희망한다면 본국 거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재연에서 배운 그 내용이나 지식, 그다음 경험은 H1B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재연에서 H1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연에서 H1B로 가는 게 아니고 재연에서 학생 비자로 학생 신분으로 바꾸었다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금 보고 문제부터 이민법, 취업과 미국 생활 애로사항 등 J1 비자 청년 인턴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다뤄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낯선 미국 생활 중 J1 비자 인턴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개최하는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는 오는 20일과 25일, 26일 세 차례 더 진행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기후변화로 지난 수년 새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산타아나 바람으로 가주 곳곳이 불바다가 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산불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터렌치와 그라나다힐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산불 피해가 생기면서 요즘 화재보험에 대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장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소위 브러시 에어리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화재보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샌퍼란도 밸리를 포함해 산림이 우거진 라캐나다와 라크라센타 등 한인 밀집 지역이 모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화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막상 피해를 발생됐을 때 주택 경우에는 그 중요한 거는 보상이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이 나갖고 전체적인 불이 나서 완전 전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전소가 됐을 때에는 그 디덕터블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가 될 때에는 디덕터블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포터렌치와 그라나다 힐스 등지에 발생한 산불로 가옥 피해를 입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화재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의 본인 부담금, 즉 디덕터블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보상액은 별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고가의 물건을 집에 둔 채 대피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화재로 인해 집안의 고가의 가구나 귀중품을 잃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수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를 구입했다든가 얼마를 했다든가 그거를 항상 한 몇 년 동안 보관함을 갖고 계시다가 발생돼 사고 났을 때는 어느 보험회사든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에비던스예요. 이 가격의 밸류를. 화재보험에는 건물 자체 피해와 건물 내부, 동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커버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 내부의 가구나 귀중품 등 동산에 대한 피해 보상은 건물 가격에 비례해서 보상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한인들은 집에 현금을 놓아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캐시가 있으면은 세이프에 놔둡니다. 불이 나갖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집에 돈이 많아도 세이프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험 증서에 보게 되면은 보험 그 커버리지의 모든 증서는 미국식 생활에 미국식 사고 방식에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캐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보험회사에서 커버 안 합니다. 남가주의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료도 큰 폭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지난달 30일 렌트 규제 대상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실거주자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시범 운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범 운영안이 시행되면 LA시가 제정한 렌트 규제 조례 적용을 받는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형태의 단기 임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주를 상대로 한 전국적인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전자담배 주를 피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학교 기물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역에서 갈수록 GPA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 입학 상담가 협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의 75%가 고교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 52%가 GPA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대입에서 GPA 비중이 높아졌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에서 일반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의회에서는 맨솔 담배가 유색인종이나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며 판매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인근 도시에서 주민 100여 명이 모인 할로윈 파티장에서 10월 31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오클랜드 동쪽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인 오린다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고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호놀룰루 해양안전부는 하루 평균 4-5건의 구조활동이 발생하며 매년 평균 18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최여은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갈라 만찬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이날 만찬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단체 사진 촬영 시 같은 줄에 선 아베 총리 내외와 악수를 하고 인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8초간 악수와 함께 인사한 뒤로 4개월여 만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 단상에 먼저 올라 다른 나라 정상과 인사를 나누던 문 대통령은 조금 뒤 아베 총리 내외가 도착하자 밝은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인사 이외에 별도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가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방문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그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이어진 만찬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프라윷 짠우차 태국 총리가 마련한 이번 만찬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및 배우자들이 모두 참석해 영내 화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남북 당국 간 대면 접촉마저 거부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협력을 이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묘수 찾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거듭 남측 시설물 철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곧 북한에 다시 한번 실무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관광 2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현대 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문제를 협의한 이후 정부 사업자 간 실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면서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실무 협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면 협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 발송 시점과 관련해 사업자들과 협의가 우선 끝나야 한다며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사업자 의견 수렴을 마치고 2차 통지문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소규모 개별 관광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좀 더 큰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노후 시설물의 철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고리로 금강산 관광 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에서 25일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 6월만 지난해 동월 대비 줄었을 뿐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생산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이 시작됐던 2017년의 같은 기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가격 급락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내년에는 수출액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한국산업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도입과 PC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7년과 비슷하거나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게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한국 기업의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다는 점은 불황기에도 결정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